안녕하세요. 태우그라피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방학인지 연휴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잠시지만 쉴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 강화되고 있어 우리는 집에 있는 게 최선이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심심하지 않게 방학 과제를 준비했습니다. 꿈의 장소를 찾아서입니다. 이번 방학 과제는 선택형 방학 과제입니다. 하고 싶은 사람만 해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대학 진학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꼭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2학기 개학을 하면 방학 과제를 제출한 학생들의 발표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발표자는 발표 내용을 토대로 한국지리 교과 세특 내용을 기록하겠습니다. 이제 막 방학이 시작했는데 내신에 생기부 이야기까지 해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현실이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고등학교 2학년 학사 일정이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2학기 시작입니다. 생기부는 3학년 1학기까지 반영되는 것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어쩌면 실질적으로 이번 2학기가 여러분이 유의미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생기부는 이름 그대로 학교 생활을 기록하는 공간입니다. 학교 생활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활동은 무엇일까요?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 이것저것 떠오르는데요. 학교 생활의 메인은 수업입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기록하는 생활기록부의 메인은 바로 교과세특입니다. 교과세특에서 여러분이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 담당 교과 교사가 세부적으로 기록하는 것이죠. 이 왼쪽에 보면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 요소를 크게 이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전공 적합성과 이 학업 역량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생기부의 항목은 교과 세특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제시한 교과 세특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학 2를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문학 2 과목을 이수하면서 성취한 문학 감상 및 창작 능력을 통해 문학 활동을 생활화했다고 적혀 있네요. 이 항목을 보고 대학 측에서 학생의 학업 능력이나 전공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적혀 있는 대로 구체적 내용이 없으니 뜬구름만 잡는 느낌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잘 쓰여진 교과세특 사례입니다. 사회 항목을 보겠습니다. 다른 학생들에 비해 지리 개념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관련 내용을 분석하는 수준이 우수. 자, 그리고 지금부터가 핵심 내용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9 동그라미 동 아파트 단지의 지하 주차장 건설에 적합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친구 3명과 지리조사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매우 성실한 태도를 보였음.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사례와 달리 이 생기부 내용에서요, 학생의 구체적인 학습 내용이 잘 드러나 있죠. 대학에서 해당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를 생기부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생기부 내용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 활동을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했던 1학년 통합사회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수업이 진행된다면 생기부 교과 세특에 진짜로 여러분이 수행한 활동이 구체적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모든 수업과 같은 활동 중심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인데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우리 솔레고등학교 환경에서는
강의식 수업이 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선책으로 예전처럼 집에서 해오는 수행평가라도 내주고 싶은데 그럼 그 수행평가로 뭔가를 기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학생들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교육부에서 금지령을 내려서 과제형 수행평가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의식 수업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누구 학생은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성실한 태도로 수업에 참여함. 이 정도가 아마 최대한일 겁니다. 더 적는다면 과대포장 상상력이겠죠? 그런데 이런 교과서 특은 구체성이 없어서 대학 진학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학과제로 꿈의 장소를 찾아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꿈이 여러분의 진로 희망과 같은 의미인 것은 아닙니다. 꿈은 무엇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어떤 학과에 진학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겠다는 것은 사실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꿈은 내가 해당 직업에 종사하며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영향을 주며 살아가겠다는 내용에 가까워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대학 진학이 닥친 과제니까요. 우리 꿈을 진로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첫째, 진로 희망을 명료화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지 명확하게 선택해보자는 의미입니다. 둘째, 살고 싶은 장소를 선택해봅시다. 우리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도 어딘가 장소에서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이 장소 선택 때문에 이 과제가 한국지리 과제가 되는 것이죠. 스튜어디스가 진로 희망인 학생을 생각해 봅시다. 아무래도 인천에 관련 기업이 많이 있겠죠. 그렇다면 인천에 대한 지리 내용을 조사하고 그곳에서 살아갈 자신의 미래 모습을 그리는 발표를 준비하는 겁니다. 교사가 진로 희망인 학생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을 선택해서 임용고사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땡땡 학생은 교육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학생들을 돌보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은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교육 환경 등을 조사해서 발표하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진로와 장소를 선택했으면 구글 문서로 요약문을 만들어 봅시다. 온라인 계약 시기 여러분 모두 많이 해본 방식이죠? 요약문은 말 그대로 짧게 줄여서 쓰는 글입니다. 길게 작성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시한 번호 체계를 활용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문을 만들어 봅시다. 넷째,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 자료를 만듭니다. 슬라이드 한 장에는 하나의 이미지와 하나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야 합니다. 글자 수는 최대한 적게 해주세요. 가끔씩 보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마치 보고서처럼 만들어 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발표용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최대한 간결해야 좋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발표는 발표자와 듣는 이의 대화를 통한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좋습니다. 여러분의 발표를 듣는 친구들은 발표자를 보고 그리고 발표자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멍하니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띄워진 TV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많은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글 클래스룸 과제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